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빌 게이츠의 실제 성공 전략입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들려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핵심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을 위해서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킬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킬달은 미 해군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킬달은 1972년 인텔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보게 되었는데 이 크기는 2.5cm 정도였고 신기술에 열광하던 킬달과 동료들은 인텔 마이크로칩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칩은 그 당시 소형 컴퓨터 혁명의 핵심 부품이었던 것이죠. 2500여 개의 트랜지스터가 2.5cm 칩으로 대체가 되는데 그것도 가격이 25달러. 그때 당시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500개의 부품을 한 개로 바꾸는 것이니까 책상이 작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가성비가 엄청났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킬달은 1년 이상 밤낮으로 연구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코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용 컴퓨터를 위한 최초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인 CP/M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계의 90%를 장악하며 슈퍼갑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참고로 72년 킬달이 30살에 가정을 두고 있었는데 그때 빌 게이츠는 17살이었습니다. 1979년 24살의 빌 게이츠는 하버드를 그만두고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킬달은 운명을 가르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킬달과 빌 게이츠의 차이는 킬달은 컴퓨터 공학 박사이며 개발자였고 빌 게이츠는 마케팅에 능한 초보 사업가이자 개발자였습니다. 인텔은 애플2의 운영체제에 맞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소프트카드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소프트카드는 애플2와 킬달의 CP/M이 호환되도록 해주는 작은 장치였죠. 컴퓨터 제조업체인 IBM은 독과점 업체였고 운영체제 90%를 장악하고 있는 킬달을 빌 게이츠는 서로를 엮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장치가 중간에 들어가니까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킬달은 학자로서 인텔과의 미팅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던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스케줄이 먼저라며 필요하면 기다리라고 했고 개혁에서도 CP/M의 권리를 넘기라는 요구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IBM은 조만간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앞두고 두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인텔과 킬달의 계약이 미뤄지면서 IBM은 새로운 운영체제를 시기적으로 만들 수 없었고 빌 게이츠는 방법이 없었으면서도 자신이 만들겠다며 약속까지 했습니다. 때마침 빌 게이츠는 맞은편에 있는 회사에서 CP/M과 흡사한 운영체제를 개발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큰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급조된 더러운 운영체제라는 뜻으로 이 약자를 줄여서 QDOS라고 불렀습니다. 빌 게이츠는 밤낮없이 매달려 QDOS를 보기 좋게 수정해서 MS-DO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IBM에 보여주었죠. IBM은 급한 대로 제품 출시를 하게 되었고 IBM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전례 없는 엄청난 광고와 마케팅을 펼치면서 개인용 컴퓨터를 세상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1983년 소비자들이 구매한 개인용 컴퓨터 3대 중 2대는 빌 게이츠의 MS-DO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킬달은 CP/M의 복제품 같은 MS-DOS에 몹시 분노했지만 법적인 해석이 그때 당시 불분명했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빌 게이츠의 운영체제는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이제 운명을 가르게 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킬달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거대한 시장 장악력을 간과했습니다. 세 번째, 기술적 주체만 생각하고 마케팅 전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완성도로 인한 예술가적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성공 요인은요. 첫 번째, 시간 약속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두 번째, 큰 업체를 따르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세 번째,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업가적인 빠른 행동력이었습니다. 전구는 에디슨이 발명한 게 아니죠. 자동차는 헨리 포드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미국 유타 대학교 도브레프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초창기에 성공한 기업 25개는 15년 안에 전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후발주자 즉 모방자가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즈니스 브릴리언트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10명 중 3명만이 새롭고 뛰어난 아이디어가 부를 쌓는데 중요하다라고 동의했으며 평범한 아이디어의 실행이 500대 기업 설립자들의 답변과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500대 기업의 설립자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는 성공한 기업가들은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매달리는 외로운 늑대 같은 발명가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문 지식을 발휘해 일하면서 예전 상사에게 배운 것들을 빌리거나 훔친 모방자들이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모방이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인정받는 아이디어라도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 화상회의 때문에 줌의 인기가 엄청나죠. 그 줌 어플도 원래는 먼 거리의 연인과 화상통화를 하기 위해 에릭 위안이 만들었지만 오랫동안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혁신가가 아니라 모방가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공을 꿈꾸거나 성공을 향해 어느 정도 좀 나아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